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17년 1월 29일까지 올려주신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카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질 세 가지로 나눠서 올려주셨는데, 바하를 바르고 15분 후에 벤조일 바르고 자면 아침에 각질이 많은데 각질 관리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이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바하를 사용하시고 벤조일을 사용하시면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면 좀 관리가 가능합니다. 벤조일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벤조일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난 부위에만 스팟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5일 정도 썼는데 얼굴 전체에 발랐습니다. 따갑긴 하지만 하셨는데, 5일 정도 쓰셨을 때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백탁 없애는 방법으로 발랐음에도 백탁이 올라올 경우에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백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내가 무기자차를 못 쓰겠다면 유기자차를 사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성분 분석 부탁드려요. 복합성 민감성 피부입니다. 맞춤 파데를 찾기가 힘듭니다. 성분이 올라갑니다. 무기자차인 것 같죠? 라고 올려주셨어요. 일단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들어가 있어서 무기자차로 보이네요. 그죠? 무기자차로 보이고, 성분들이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이건 비타민 E 성분이고, 알란토인 피부 진정 성분, 디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 이거는 감초 계열 성분이죠. 성분이 되게 괜찮네요. 무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왁스 같은 거는 조금 지성 피부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복합성 피부에는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 성분 분석 부탁드려요. 텐션 팩트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에 안 좋은 성분만 찝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세틸 피지, 그리고 피제, 그리고 나머지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 스테아릭 애시드도 여드름 피부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미네랄 오일. 미네랄 오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라우릴 피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쿼터늄, 요 성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드름에는. 트러블 클리닉 수딩 토너, 페녹시에탄올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타르 색소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 이 오일 같은 경우에도요, 여드름성 피부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에탄올 베이스다 보니까 여드름 피부에는 자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 토너 사용과 여드름 흉터 관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님,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제 고민은 첫 번째, 히알루론산 토너로 세안 후 바로 화장실에서 4호 스킨을 하는데 홍조가 띄더군요.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자극이 전혀 없음에도 붉은데 사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피부에 관한 잘못된 상식으로 뒤집어졌다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스카겔 지금 그래도 잘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제로이드 수딩 로션은 오일리한 것 같아서 더마이 스카겔이랑 토니모리 촉촉 수분 크림을 병행해서 사용할 생각인데, 스카겔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해도 될까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히알루론 토너를 중지해야 된다면 세이어스 언센티드 토너로 갈아탈 생각인데, 이 제품도 제 피부에 맞는지 알아보려면 결국 사서 써봐야 하는 건지, 사실 이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방법은 이것저것 제품을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품 관련 문인가요? 전 성분을 근데 모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어 점액에서 추출한 DNA 조각,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성분들은. 밑에 사진에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전 얼굴 전체에 조그만한 좁쌀 여드름이 퍼져 있고 흉터와 색소 침착이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빛으로 비추어 보면 블랙헤드처럼 박혀있는 여드름이 많아서 거의 맨날 여드름을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울긋불긋해야 한다고 하나? 밑에 사진처럼 그래요. 지금 스킨케어는 아침에는 마몽드 세멈 컨트롤 토너 그리고 세럼 그리고 인텐시브 크림 사용하고 일주일 2번 정도 바하를 사용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봤는데 토너를 바꿔봤는데 피부가 더 안 좋아져서 다시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피부 타입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코에 기름기가 좀 심하고 얼굴 전체에 피지 분비가 많은 것 같은데 스킨케어 하고 나서도 속담김이 없는 것 같은데 각질이 올라오네요. 피부 자체를 보면 일단 지성 피부이신데 좀 많이 건조해 보이세요. 유수분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품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이런 제품 라인이나 아니면 그 본인만의 스킨케어 루틴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신 것 같습니다. 올리브 리퀴드에 대해 아시는지요? 저는 이런저런 천연 오일들을 넣고 올리브 리퀴드를 넣은 후 클렌징 오일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올리브 리퀴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인가요?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은 아닌데 이제 올리브 리퀴드도 말이 많죠.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올리브 리퀴드가 올리브 액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성분인데 올리브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성 보습제 비교. 페이셜 크림과 스킨푸드 로열 허니 크림 중 어떤 것이 보습력이 더 좋을까요?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녀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운동하기 전에 세수, 여드름 피부녀인 저 화일남님 블로그를 정독하다가 궁금증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첫 질문은 운동하기 전에 세수하고 스킨케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화장을 하고 운동하는 건 답답하고 해서 운동 전에 세수를 꼭 하고 가는데요. 잘하고 계시네요. 하루에 세수를 2번 이상 하면 안 좋다는데 이게 운동하시면 상관없어요. 운동하시는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죠.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메디큐브 레드 쿠션 성분 요청이요. 성분 분석 요청해 주셨습니다.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만 캐치를 해드릴게요. 커터늄 그리고 PEG 그리고 비즈왁스 같은 경우에는 모공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성분들은 좋네요. 근데 지성 피부에는 조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 바하 관련 질문. 바하가 피부를 보기에는 매끄럽게 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각질까지 없애게 되어 피부를 약하고 안 좋게 한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바하 산지 4일차인데 많이 걱정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은 부분이고 주장이나 의견이 다 다른 편이기 때문에 저는 바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주의 쪽이죠. 네. 피부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데 이것도 여드름인가요? 이런 것도 여드름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화이트헤드로 인한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공에 이제 피지가 분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 블랙헤드 같이 형성이 되고 몽우리 같이 진 그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헤드가 염증성으로 이렇게 유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두우면 잘 모르겠는데 빛에서만 보이고 울퉁불퉁해서 화장으로 가려지지도 않고 이것도 여드름인가요? 네. 아니면 피부 안에 피지가 꽉 차서 피부가 볼록하게 올라온 건가요? 그게 여드름이에요. 그게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제품 질문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확대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드름 박멸 포스팅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폼 클렌징 관련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차 세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두 제품 다 괜찮은데 파라벤 때문에 2번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좋죠. 4번 제품. 4번 제품도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베이스로 약산성 클렌저인데 조금 맹점이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도 좀 자극적일 수 있어가지고 이건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소듐 라우로 암포 아세테이트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베이스라 가지고 조금 덜 자극적이죠. 스테아릭 애시드까지 배합되어 있다 보니까 세정력은 좀 더 높아진 그런 제품입니다.
퍼펙틀리 클렌저. 뭔가 이제 퍼펙트하게 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5번 데일리 클렌저도 디소듐 코코아 암포디아세테이트 데시글루코사이드 들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때문에 좀 자극적일 수 있겠죠. 폴리코토늄이랑. 지성 여드름 피부에 가장 맞는 세안제 4번, 5번, 2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젤 클렌저, 약산성 클렌저 조합도 좋은 것 같은데 전 화장을 하니까 클렌징 젤은 세정력이 약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클렌징 할 때는 거품망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거품을 더 많이 내주는 거품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위생 부분만 잘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심한 여대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트러블로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자취하면서 여드름이 매우 심해졌어요. 화장을 안 하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화장을 항상 해요. 다행히 방학이라 요새는 최대한 화장을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할게요. 심하지만 큰맘 먹고 올렸어요. 사진 보여드리고 상담 받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요. 이 사진이 오른쪽 볼 사진이에요. 앞에 거는 더 가까이 찍었어요.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여드름들 짜신 자국들이 보이네요. 이게 왼쪽 볼이에요. 가운데엔 페인 흉터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건 가까이 찍은 거예요. 이건 이마 사진입니다. 이마는 간혹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외에는 큰 여드름이 잘 안 나요. 근데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거 몇 개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좁쌀이 맞습니다. 이건 턱이에요. 턱은 생리주기 때문에 확 올라오고 평소엔 잠잠해요. 피부과를 가기 전에 벤조일 바를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과가 우선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긴 해요. 저도 지금 봤을 때는 피부과를 가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잘못된 여드름 짜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흉터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관리하시기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 원래는 고등학생 때 볼 부분에 조금씩 생기더니 어느 순간 볼 양쪽에, 특히 오른쪽 볼에 여드름이 왕창 생기더라고요. 또 괜찮아졌다가 대학생 되고 나서는 자취생활하면서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볼 중간 부분 외에 턱선이나 얼굴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안 나고 볼이 엄청 심해요. 보시면 거뭇거뭇한 흉터나 색소 침착도 굉장히 많아요. 얼굴을 만져보면 여드름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한 부분에도 뭔가 불룩한 게 만져지는 것 같고, 제 여드름은 화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턱을 자세히 보면 오돌토돌한 이런 것들은 좁쌀 여드름이에요. 우선 폼 클렌징 토너, 마하 에센스, 수분 크림, 벤조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하 벤조일부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저것 되게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하는 폴라 초이스 거 한국 거 사용하려고 하고, 벤조일은 토클리오 2.5, 뉴트로지나 아크노알지는 비슷비슷합니다. 토너랑 에센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습 단계에서 알로에 젤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드름 약을 못 먹게 하셨구나. 피부과에서 의사님이랑 제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왜 여드름 약을 못 먹도록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르는데 괜찮은가요? 지금 세이어스 토너로 이스킨법, 더 촉촉 토니모리 수분 크림 쓰고 구스팟 크림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순서 맞나요? 네, 그렇게 순서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많이 좀 사오셨거든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코카마이드 DEA 위험한 성분입니다.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에탄올 베이스죠. 와일드 피치4 워터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베이스 빼고, 그리고 PEG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에멀절은 PEG 빼고 괜찮은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성분들은 좋죠. 트리트먼트도 성분 자체는 괜찮네요. 성분 자체는 괜찮고 PEG 빼고 좋습니다. 제가 PG가 많다 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대요. 와일드 피치4랑 오가니언스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가니언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제품들이라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피부에 맞는지. 흉터 치료를 위해 양파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벤트락스계를 샀는데 모르다가 이제 보니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이라고 있는데 파라벤이 맞습니다. 파라벤이 맞고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중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5% 크림의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한 선블록 로션 성분입니다. 제가 여드름 지성 피부인데요. 발라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하는 성분이 있을까요? 되게 무거울 것 같네요.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알지닉 애시드, 동백 오일. 지성 피부에는 이런 오일 들어가면 되게 무겁죠. 로즈우드 오일, 센티드 제라늄 오일도 들어가 있고, 저는 지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이제 선크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살 유존 속건성 T존 지성 복합성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약도 드셔보셨고 홈케어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시술 전, 시술 1회 이후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받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라클리어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술 전과 후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시술 2회. 근데 1회보다는 되게 많이 나아졌네요. 여기는 2회차, 그리고 3회차. 시술 주기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총 3번 방문을 했습니다. 에스테틱샵 추천으로 같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물비누를 사용을 하시네요. 여드름 피부에. 물비누가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의 성분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것들을 홈케어랑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화장품 전성분 뭐가 좋을까요? 올려주셨어요. 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만 캐치를 해드릴게요. 일단 에탄올. 그리고 요거는 괜찮네요. 요거는 PEG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의하고 예품이라 가지고 지금 전 성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르색소 2종 들어가 있는 것 빼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PEG32 좀 많이 배합이 되어 있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그리고 PPG 성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합성 타르색소 들어가 있고요. 비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성분이 아니니까 성분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제품 성분 한번 봐드릴게요. 성분 괜찮네요. 성분 괜찮고 무난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이 어느 순간 터져 있고 까맣게 변할 때는 어떡하죠? 그리고 짜지도 않았는데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압출을 제대로 해주시고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드름 자해에 바하나 벤조일을 사용을 하면 두 성분 모두 여드름을 멸하거나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 좁쌀 화농성 여드름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하벤조일을 도포할 경우 여드름이 압출하기 용이한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리고 또 여드름 형태 자체가 줄어들어서 피부로 돌아가는 것도 맞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외국에서 접촉성 피부염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국에서 걸리셨구나. 이게 외국에서 접촉성 피부염 걸리신 경우에는 약국 가시면 접촉성 피부염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연고들을 처방받으실 수 있어요. 약국 가셔가지고 한번 처방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약국에 되게 많을 거예요. 코르티손 크림도 있고 이런 접촉성 피부염에 쓸 수 있는 그런 연고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산성 클렌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량님 추천 제품을 통해 도움을 받고 요거트 폼 쓰고 있는데 약알칼리는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에 잘 맞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셔도 돼요. 18살 남자, 여드름 도와주세요. 스트레스. 제 피부는 지성인가요? 건성인가요? 일단 지성입니다. 지금 상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회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지금 아무래도 있잖 그 청소년기 여드름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피부에는 무슨 연고 로션 크림을 발라야 될까 하셨는데, 지성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제가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홈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고 사용법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분 좋다는 거 쓰고 나서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난리 나서 스테로이드에 항생제 그리고 리도맥스 크림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발라줬더니 조금씩 들어가더군요. 리도맥스 크림 바르고 박토르반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약이 성분 자체가 좀 다르면 중첩돼가지고 조금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B랑 CC 성분이요.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보세요. 라우릴 PG9 요게 조금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죠. 나머지는 괜찮고 페녹시에탄올 함량도 뭐 일반적인 크림이랑 똑같죠. 이거 쓰고 좁쌀 폭탄에다 볼이 붉게 변했다면 라우릴 PG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은 라우릴 PG는 아니고 일단 PEG10 디메치코인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분 구성 자체가 너무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착향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대 주위 볼에만 여드름이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하나가 없어지려면 하면 다른 하나가 또 생기려고 하는지 간질간질하고 볼록 튀어나옵니다. 제가 1년 전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크림을 쓴 이후에 여드름이 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다 써봐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 이후 바꾼 화장품들은 모두 다 카플릭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요게 안 들어간 제품을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써야지 한 2주는 써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처럼 코가 울퉁불퉁해요. 이게 피지선 과다 증식 때문에 울퉁불퉁합니다. 피부과 가서 관리도 받아보고 레이저 맞아도 효과가 없네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MTS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0대 여드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피부도 하얗고 해서 일명 꿀피부였는데, 아니 2학년 때부터 좁쌀 여드름이 없던 곳에 올라오더니 계속 손으로 짜고 건드리니까 화동성이 되고, 골마서 압출할 때 피부가 터지는 느낌이 나고 피고름이 나더라고요. 현재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긴 하지만 너무 보기 흉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 피부는 일단 건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드름 흉터가 되게 많아서 지금은 제가 걱정하는 게, 여드름 흉터부터 케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를 가셔서 요런 여드름 흉터부터 케어를 하셔야지 여드름 케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부터 방문을 해보세요. 화이남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꼭. 안녕하세요. 18살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좁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스킨케어도 바꾸고 짜보고도 하는데요. 볼 쪽에 있는 좁쌀 여드름 짜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짜져요. 짠다 해도 그 다음 날만 약간 피부가 좋아 보이지 며칠 지나면 번져서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짜는 방식은 바늘로 해보려는데 몰라서 손으로 눌러서 짜고요. 관자놀이 쪽에는 안 짜지는 여드름이 많아요. 짤려 하면 되게 아프고요. 며칠 있다 짜면 나오긴 하는데 빨갛게 가라는 않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요런 것들 말씀하시는. 사실 요런 좁쌀 여드름은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바늘로 콕 해가지고 안에 있는 염증을 빼줘야 되는 좁쌀 여드름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한번 가셔가지고 싹 한 번씩 압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네. 민감성 여드름 지성 피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PEG 들어가 있긴 한데, 민감성 지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보이네요.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제품. 특이하진 않네요. 풋필링 마스크는 사용을 하셔도 돼요. 풋필링 마스크는
성분 안 보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입가 주위로 작년 중순부터 좁쌀 여드름이 발생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바하벤조일 아젤리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과에서도 호르몬으로 인한 좁쌀 여드름이 발생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페린과 바하의 경우 병행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각질이 빨리 벗겨지다 보니까 자극이 좀 심해지죠. 디페린은 그리고 사용을 하시려면 피부과 의사님이랑 상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피지 과도 분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토클리오 5% 사용 중인데요. 벤조일 5%네요. 격일로 쓰는 게 좋겠죠. 매일로 쓰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겔류 연고는 매일 쓰는 게 좋습니다. 또로링아 퓨리파잉 포밍 크림, 정제수 글리세린, 포타슘 밀리스테이트, 글리세린 스테아레이트 SE, 포타슘 스타디라이트, 포타슘 라우레이트, 포타슘 팔미테이트, 코코글루코사이드, 테트라소듐 EDTA. 되게 부드러운 성분들로 잡아줬죠. 괜찮은 성분이네요. 심하게는 아니고 화장품 바른 부위인 이마에만 좁쌀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바를 바르면 괜찮을까요? 지금 한번 이제 화장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유발된 경우에는 바하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피부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하 리퀴드와 코스알엑스 핀플 패드 같이 써도 될까요? 하셨는데 안 되겠죠. 바하가 두 개 중첩이 되니까.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인데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여드름이 많이 나서요. 고민하고 있어요. 양쪽 볼이 심각하게 난 상태예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하시는데 요거는 요런 여드름들은 청소년기 여드름들은 지금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궁금하시면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바하가 다시 맞으셔서 돌아오셨대요. 역시 미니멈 선크림은 6개월 안에 개봉 후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분 분석 요청드립니다. 알로에 레몬 추출물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거 빼고는 괜찮네요. 요거는 발효물 빼고 괜찮네요. 둘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일남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현재 나이 23살까지 끊임없는 심한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피부과나 한의원은 못 가고 집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3년 전 한국에 놀러 갔을 때 피부과 가서 압출받고 항생제 처방받아서 먹고 좋아졌는데 몇 개월 뒤 심하게 재발하고 그 후로 꾸준히 여드름이 났다가 9개월 전에 벤조일을 사용하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붉은 자국 케어법이랑 켈로이드 없애는 법. 사실 이런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벤조일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피부과를 가시는 게 좋겠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화장품으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시다가 한국 오실 때마다 계속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켈로이드 같은 경우나 이런 붉은 자국 같은 경우에는 케어하는 게 피부과를 가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여드름 흉터기 때문에 흉터는 레이저나 MTS 같은 시술을 받아야 되죠. 안타깝지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피지 관리 질문드려요. 코 옆에 바로 붙어있는 볼 쪽에만 피지 알갱이 같은 게 오돌토돌하게 있는데 이게 단지 유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 부위도 T존처럼 관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다른 부위엔 여드름이 안 나고 저 부분에만 조그맣게 붙는 게 일주일에 한두 개씩 생기는데 같은 이유일까요?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하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은 케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벤조일 포옥사이드 유트로지나 거 구매하려고 하는데 모낭염에 콕 찍어 발라도 되나요? 모낭염에는 뮤피로신계 항생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폼 클렌징 바꾸려고 하신다고 해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서 바꾸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피버스를 한번 바꿔보세요. 괜찮을 것 같네요. 폴라 초이스 직구는 어디 사이트에서 하나요? 아이업은 없네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이유 모를 뾰루지 트러블을 해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화일남님. 저는 29살에 제 생각엔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볼 쪽으로 피부를 만져보면 안에 뾰루지같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만져지는데 어쩌다 이게 여드름같이 변하기도 해요. 근데 화장품의 문제인 건지 제 일상 습관의 문제인 건지 이마에는 오돌토돌하게 막 올라와 있는데 세안은 비오텀 이거 클렌징 밀크 이걸로만 세안을 하고 있고 이중 세안도 이걸로 해요. 그리고 두유 에센스, 두유 세럼, 케어놀로지 크림 이렇게 사용 중이거든요.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이런 화이트들 같은 거 지금 유분이 케어가 안 되네요. 이런 것들. 이마에도 그렇죠. 좁쌀도 있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명확해요. 문제가 뭐냐면 클렌징 밀크만 사용을 하시는 게 문제가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클렌징 밀크만 사용하시게 되면 클렌징 밀크에 있는 이런 오일리한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2차 세안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클렌징 밀크가 남길 수 있는 이런 오일리한 것들을 지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무피로신계 연고 사용하는데 내성이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내성은 이제 그 약에 동봉되어 있는 그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을 하시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2월 달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해외까지 가서 좋은 사진 찍고 싶은데 예전부터 있던 여드름 자국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인스턴트 최대한 줄이고 해서 이 정도지만 붉은기랑 확 붉어지는 증상, 홍조가 있어서 피부가 붉게 보이고 스트레스네요.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부탁드려요. 20일 정도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피부 케어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그래도 외국 가실 때는 비비크림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이랑 같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잘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 비비크림 좋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PG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PPG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PG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PG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PG가 없나요? 없네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나왔죠? 되게 간단하게. 피부 때문에 고민이랑 스트레스가 많아요. 화장품 유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얼굴이 되게 붉어지시네요. 피부 때문에 이것저것 안 써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화장품을 사보고 있는데 5년가량 정작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못 찾고 있어요. 그것보다 솔직히 제 피부 타입을 모르는 게 더 맞지 싶네요. 피부 타입은 건성은 아닌 것 같아요. 세안을 하고 막 당긴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기름이 있는 편이고 친구들도 기름 쩐다라고 하거든요. 여드름은 심하게 얼굴을 덮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씩 잘 나는 편입니다. 제 피부 타입은 뭘까요?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 네, 딱 보면 지성 피부죠. 지금 피지 분비가 되게 많으세요. 현재는 이런 저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맞는 것 같고 꾸준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홍조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니멈 선크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셨는데, 스킨 밸런싱 클렌저로는 1차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씻깁니다. 지성 피부에는 쉐어버터가 안 좋은가요? 그런 편이죠. 네. 피지오기는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멈 선크림의 스티아릭 애시드는 괜찮은 편입니다. 적은 양이라. 어떤 제품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 하셨는데, 스카겔도 좋고 여드름 흉터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조일은 여드름 난 부위에만 사용하시면 좋겠죠. 올인원 에센스 하나 묻힌 분도 피부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타고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피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결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피부 노화도 좀 적고 이런 흉터 같은 것들은 피부과에서 케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분 봐주세요 하셨는데, 비즈왁스, 밀라베, 정제수, 글리세린, 라놀린 왁스, 요거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부틸, 페닐, 메칠, 프로피오날, 시트로네롤, 제나니올, 핵실신나말, 리모넬, 리날롤 착향제, 자극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오래 사랑을 받았다 해도 자극 받을 수 있는 건 자극 받을 수 있는 거죠. 화농성 질문이요 올려주셨어요. 2주가 지난 요즘 여드름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벤조일 쓰고 있는데요 하셨어요. 벤조일 때문에 생성된 각질 제거를 못 해줘서 피지가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하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바하랑 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없애려면 압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씨앗 핵이 나오는 여드름은 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편견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드름 씨앗까지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다가 진짜 피부가 많이 상해요. 헤어라인 쪽에만 여드름이 난다면 모낭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트로반이나 뮤피로신계 연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왕초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피부 관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바르는 건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도와주세요. 순서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그러니까 워터 타입의 제품부터 오일 타입의 제품으로 쭉쭉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이 바하 제품 제가 찾고 있습니다. 마유 크림이랑 수분 크림은 같이 쓰셔도 되고요. 클렌징 오일에 대한 질문. 지성이 클렌징 오일을 쓰면 좋듯이 건성이 클렌징 오일을 쓰면 안 좋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스킨을 365일 한다면 수분을 억지로 집어넣는 거라 피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분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사실. 표피에 겉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분 분석 요청 드립니다. 에뛰드 글로온 베이스 오일 볼륨. 자, 보습제 괜찮죠? 근데 이제 PEG가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죠.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말고 아침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EG가 딱 2개 들어가 있네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바하 사용하고 톡클리어 사용하는데 여드름이 나네요. 호르몬 때문에는 이거는 다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꾸준히 관리를 해보세요. 요거는 성분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여드름이 날려는 곳마다 벤조일을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서 오늘 바하를 바르고 벤조일을 바르는데 각질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바르는 순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아다팔렌을 사용하기 전 톡클리어 2.5% 사용해봤는데 피부염 같은 부작용은 없었으나 너무 자극적이고 효과가 미미해서 바꿨습니다. 요 2개는 어느 순서에 발라야 되나요? 하시는데 더마이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피터 아쿠아 바르시기 전에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페리는 요 유티로지나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벤조일과 병행이 가능하죠. 피부관리 질문 드립니다. 완지님. 요 제품 하나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여드름 흉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안녕하세요. 피부관리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나이는 19살입니다. 이마랑 볼 쪽이 흉터로 가득하고 붉은 여드름이 아직도 나는 편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드름 관리 제품을 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바하랑 벤조일 사용하시면서 여기 이마 피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볼 쪽에는 벤조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크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지성 피부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입니다. 올리브 오일 베이스다 보니까 너무 오일리할 것 같아요. 이런 피부에는 그죠? 가뜩이나 지금 오일리하신데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바하 벤조일에 대해 알아보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고통받는 지 10여 년 도와주세요. 1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으셨구나. 자, 25살이고 여드름은 중3 때부터 마구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는 선크림 사용하기에 폼 클렌저 사용 시 한 번씩 조금 덜어서 가볍게 세수하고 있습니다. 더마이는 그냥 수분 크림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매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벤조일과 항생제 연고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벤조일을 사용할 때 정말 소량으로 찍어 바르고 하는데 뭔가 오히려 심해진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생제는 바르시는 거는 지금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여드름을 보니까. 네. 근데 모낭염에 쓰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을 해보신 건가요? 이런 턱 쪽 여드름들은. 이게 모낭염이 항생제로 케어가 안 된다면 약을 드시거나 피부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이 계속 나네요. 화농성으로 이렇게. 여드름으로 보이긴 하는데 모낭염의 가능성도 이런 거는 있어 보입니다. 턱 쪽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케어를 섞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지오겔 로션 크림의 유분, 얼마 전에 피부과에서 압출 관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보습제 사용하는지 물어서 제가 이런 거 쓰고 있었다 했는데, 유분 성분의 보습제는 모공 내 피지를 쌓이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가벼운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벤조일은 전체 도포를 하실 때 눈 가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아침 화장품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침에 세수, 벤조일, 벤트락스겔, 아젤리아 크림을 차례대로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세 가지나 바르는데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지 궁금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할 것 같은데 조금 자극적이시면 중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드름을 제외한 부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서 좀 건조하고 트거든요. 근데 지성 피부라 시간이 지나면 유분으로 커버가 되긴 합니다. 가벼운 보습제 그래도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발 탈색의 경우에는 모발 근처에만 안 발라주시면 돼요. 벤조일 사용하면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고요. 젤 타입 크림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블로그에 젤 타입 제품들 올려놨습니다. 피부 붉은기 따가움 질문입니다. 폴라 초이스 바하 리퀴드를 처음 구매해 사용해봤습니다. 이전에 시드물 써봤고 붉어진 자극 없었는데 선크림 사용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인지 얼굴이 붉어지고 좀 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선크림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후로 바하 리퀴드는 잠깐 끄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다닙니다. 이마 콧대 쪽에 직방으로 간다 들었는데 그 부분들이 특히나 따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하를 중단을 해주시고 로아큐탄 복용하고 계시면 지금 피지 분비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이시면 지금 바하 사용하시지 마시고 로아큐탄 복용 중이시면 요거 약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이랑 바하가 병행돼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시중에 나오는 피부 마사지기에 대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용하실 때만. 뭐 자극도 나오고 막 그 뭐라 해야 되죠? 전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저만의 각질 제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요. 저는 5년 가까이 각질 제거를 손으로 해주고 있어요. 손으로 하시는 것도 이제 본인 피부에 잘 맞는다면 상관이 없죠. 해니국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답변 드리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보시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찾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29일 설날 연휴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지금 눈길이라서 되게 미끄럽다고 합니다. 운전 조심히 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